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스티브 잡스와 혁신적인 제품 출시의 필요성, 그리고 해리스, 교회 유권자를 통해 트럼프와 맞서다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최근 기사를 바탕으로 모든 회사가 스티브 잡스처럼 쇼를 펼쳐야 하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 기사를 통해 애플의 창립자 스티브 잡스가 시작한 제품 발표 이벤트가 어떻게 실리콘밸리뿐만 아니라 다른 업계에까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애플의 성공 스토리와 스티브 잡스의 혁신적인 프레젠테이션 방식을 중심으로 에어비앤비와 타코벨 같은 기업들이 왜 그 전략을 따르고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방식이 단순한 홍보를 넘어서 어떻게 회사의 운영 방식과 직원들의 동기부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984년 스티브 잡스는 세상을 바꿀 제품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무대 중앙에 수수께끼의 가방을 올려놓고 웅장한 음악과 함께 최초의 매킨토시가 등장하는 순간이었죠. 이 순간부터 애플은 기술 제품 발표에 새로운 기준을 세우게 됩니다. 이후 애플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엔비디어, 미터 등 다양한 기술 기업들이 최신 제품을 공개할 때 화려한 이벤트를 진행하며 대중의 관심을 끌게 되었습니다. 기술 업계뿐 아니라 타코벨과 같은 패스트푸드 회사에서도 이와 같은 방식의 이벤트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타코벨의 최고 마케팅 책임자 테일러 몽고 메리는 애플의 제품 발표에서 영감을 받아 라이브 MS 라이브라는 대규모 발표 이벤트를 기획했습니다. 이 이벤트에서는 신메뉴 치즈치킨 크리스파나다나 치즈 스트리트 찰루파 같은 메뉴를 대대적으로 소개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쉽게 지나칠 수 있는 패스트푸드 신메뉴조차 큰 이벤트로 만들어 고객들에게 큰 흥미를 유발한 것이죠. 에어비앤비의 CEO 브라이언 체스키 역시 제품 발표 이벤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애플의 제품 발표에 깊은 인상을 받았고 이러한 방식이 회사의 주목을 받고 혁신을 가속화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에어비앤비는 매년 2차례 주요 제품 발표를 통해 새로운 기능들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체스키는 이를 통해 직원들이 더 집중하고 함께 일할 수 있는 동기부여 요소로 작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에어비앤비와 타코벨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이러한 이벤트는 단순한 홍보를 넘어 회사 내의 팀워크를 촉진시키고 혁신을 가속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체스키는 직원들이 다음 발표를 위해 준비하는 분위기에서 더 나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단순히 회사 실적 발표를 준비하는 것이 아닌 제품의 비전을 담아내기 위해 팀 전체가 일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죠. 체스키는 대중에게 자사 제품을 이야기하고 소개하는 것이 모든 소비자, 기업에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고객의 피드백을 더 잘 반영할 수 있고 직원들 또한 같은 목표를 향해 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이처럼 제품 발표의 기준을 높이는 것은 직원들이 우리 제품이 충분히 혁신적인가? 라는 질문을 하며 더 나은 아이디어와 비전을 실현하도록 도와준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살펴본 것처럼 스티브 잡스의 혁신적인 제품 발표 방식은 기술 업계를 넘어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에어비앤비와 타코벨이 보여준 사례를 통해 이러한 발표 방식이 단순한 홍보가 아닌 회사의 성과와 직원들의 동기부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전략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기업들이 스티브 잡스의 방식을 참고해 더 많은 혁신적인 발표와 이벤트를 이어가기를 기대해봅니다. 다음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최신 기사 해리스가 교회로의 진출을 모색하며 트럼프의 지지율을 상쇄하려는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미국 정치에서 교회 유권자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해리스 부통령이 왜 교회에 주목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대결에서 근소한 차이로 뒤처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리스는 교회 유권자들의 지지를 끌어내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민주당의 약점을 보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해리스와 트럼프의 교회 전략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각자의 지지층을 끌어모으기 위해 어떤 점에 주목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정치에서 한때 민주당은 주로 도시에서, 공화당은 교회에서 강세를 보였으나 최근에는 교회 지역에서도 정치적 분열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통적인 보수 지역이었던 위스콘신주의, 오자키 카운티처럼 보수적이던 지역이 민주당 지지로 기울어가는 추세입니다. 이처럼 교회 유권자들의 성향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리스는 그들을 민주당 지지층으로 끌어들이려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민, 범죄 문제 등을 강조하며 교회 유권자들 사이에서 보수적 지지를 유지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는 교회의 범죄 증가와 같은 우려를 부각해 전통적으로 공화당을 지지해온 유권자들에게 어필하고 있죠. 반면 해리스는 낙태권과 여성 인권 이슈에 집중하며 고학력 여성과 무소속 유권자들에게 민주당의 입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트럼프를 파시스트로 비판하며 그에 대한 강한 견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교회 지역이 민주당으로 기울게 된 원인으로는 여러 요인이 있습니다. 트럼프의 과격한 발언이나 행동이 일부 교회 유권자들, 특히 대학 학위를 가진 백인 유권자들 사이에서 거부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해리스는 이러한 점을 노려 미러키와 같은 교회 지역에서 트럼프보다 앞선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트럼프의 극단적인 이미지에 반발하는 유권자들 덕분입니다. 위스콘신의 오자키 카운티는 전통적으로 공화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이었으나 최근 몇 년간 민주당 지지세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젊은 유권자들이 기후 변화와 같은 이슈에 더욱 관심을 가지면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와우케샤 카운티에서는 공화당에 대한 지지가 여전히 강하지만 트럼프의 과격한 행보로 인해 이전보다 공화당 지지율이 줄어든 모습입니다. 영상에서는 교회 유권자들 중 일부가 트럼프의 강경한 정치 스타일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한다는 점을 언급합니다. 예를 들어 트럼프가 부통령 펜스에게 압력을 가했던 1월 6일 국회의사당 사건은 여전히 트럼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해리스는 이러한 트럼프의 단점을 강조하며 교회 유권자들에게 자신이 더 나은 선택임을 어필하고 있습니다. 특히 낙태권과 여성 권리 문제에서 공화당과 대립하며 자신이 교회 유권자들의 입장을 더 잘 대변할 수 있음을 주장합니다. 교회에 사는 유권자들은 정치 성향에 따라 다소 분열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러키 교회에 사는 일부 유권자들은 해리스를 지지하며 트럼프에 대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 또 다른 유권자들은 여전히 트럼프의 경험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그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회 지역의 유권자들이 단일한 정치 성향을 갖고 있지 않으며 다양한 입장과 의견이 존재함을 보여줍니다. 오늘은 해리스 부통령이 트럼프에 맞서 교회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어떤 전략을 펼치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교회 지역은 여전히 중요한 전장이며 이곳에서의 지지가 대선 결과를 크게 좌우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해리스와 트럼프가 교회 유권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며 대선 전략을 펼쳐나갈지 주목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고맙습니다.